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계속 미뤄졌었어요. 드디어 오늘 고등 7급에서 9급 문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진 않았는데 저는 당연히 참가해서 방금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 급하게 또 PPT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등이 항상 어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듣기부터 한번 문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 분석은 맨 끝에 모든 파트가 다 끝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듣기 1부분, 2부분, 3부분, 3부분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자, 1부분 같은 경우는 판단, 판단하라 그랬어요. 一列句子是否符合原文이라고 해서요. 어떤 지문이 총 3지문이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한 지문당 5문제, 5문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어떤 문장, 2번 이렇게 있으면 이 내가 듣고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 이 문장과 일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옆에 체크를 정답 표시를 하면 됐었고 틀린 내용이면 X 옆에 체크를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기존 6급에는 없던 문제 유형인데요. 이게 그나마 좀 쉬웠던 거는 글쎄 이거는 한 번의 시험으로 제가 일반화하기는 오늘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 시험만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고요. 일부분은 조금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지문하고 일치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우리 지금 6급 학생들도 이 정도는 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 부분, 3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문제였어요. 속도 자체는 6급에 이제 보통 좀 빠르다 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속도였는데, 우리 보통 6급 같은 경우는 请选出正确答案,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세요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选出, 찾아내거나 或填出라고 해서 주관식이 있었어요. 채워 넣으세요. 정확한 정답을. 근데 좀 이따가 또 끝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주관식이 어렵지 않아요. 주관식은 이게 어떤 문장이 쫙 있다가 딱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 넣는 건데 지문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 순간만 잘 캐치해서 발음 듣고 좀 모르는 단어라 할지라도 발음만 정확하게 캐치해서 치면 나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관식이라고 해서. 단 오히려 A, B, C, D 고르는 게 훨씬 어려운 건데 자, 이 부분은 16번에서 33번까지 오늘 진행되었어요. 이것도 끝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시험은 실제 진행된 시험보다 문제수를 조금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16번에서 20번은 남자, 여자가 서로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상대방을 반박하는 그런 이제 대화를 진행했고요. 5문제가 출제되었고 21번에서 27번이 우리 지금 6급의 이 부분처럼 차이팡, 인터뷰를 듣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7문제였다는 점. 7문제였다는 점. 그리고 28번에서 33번은 그냥 남녀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데 이게 6문제가 나왔습니다. 3부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 부분과. 근데 요거는요. 우리 지금 3부분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성우가 쭉 불러주고 답을 찾는 건데 문제 개수가 지금은 3부분이 3, 4문제잖아요. 근데 제일 적은 것이 5문제, 6문제, 7문제까지 문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든요. 문제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1부분 속도는 비교적 느렸고 2, 3부분 속도는 6급과 좀 유사하다. 단 6급도 사람이 녹음하는 거다 보니 조금 느릴 때가 있고 빠를 때가 있는데 빠를 때와 유사한 속도였고 새로운 유형으로는 주관식 아주 짧게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보통 단어 정도, 한 3, 4글자 정도, 2글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대로 불러줬다고 했고요. 이게 좀 문제인데 보기 길이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이게 많은 걸 세어봤더니 20자 정도, 20글자 정도까지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자칫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냐면 A, B, C, D를 읽느라 듣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러분 2분에서 3분이 되게 짧은 시간 같죠? 지금 나오는 지문들이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또 지문당 문제 수가 지금 많게는 7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리고 보기를 그대로 불러주는 문제가 대폭 감소했다. 6급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단 보기가 좀 짧고 눈에 잘 들어오니까요. 그대로 불러주는 문제 굉장히 많고 일부분이라도 겹친다거나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반면에 요거는 정말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고 또 길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고 듣고 한번 해석을 쫙 해보고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많고 지문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로, 그리고 보기도 길어지고 그런 것 자체가 듣기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독해 한번 보실게요. 총 60분 시험이었는데요. 1부분은 우리 지금 6급 독해 4부분 있죠. 지문 읽고 4문제 푸는 거랑 거의 같은데 단 한 지문당 7문제. 역시 문제 수가 많이 늘어났죠. 총 하나, 둘, 셋, 넷, 5편을 오늘은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문형이 생겼는데 동시에 2개 답을 고르는 문제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뭐의 특징이 맞는 것은 한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A는 1, 3, B는 2, 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찾아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글에 빈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앞뒤 흐름을 보니까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겠냐 해서 A, B, C, D 중에 고르는 문형은 지금까지 6급에 없던 문형이었습니다. 자, 역시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얘기기도 한데요. 짧게는 물론 5개 단락도 있었지만 길게는 10단락까지 굉장히 지문이 많이 6급보다 길어졌어요. 듣기하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역시 문제가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 수가 지문당 문제 수가 많아지고 요게 조금 이제 달라졌고요. 자,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인데 전체가 주관식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은 딱 한 개 굉장히 긴 거 내주고 우리가 7문제를 10글자 이내로 보통 뭐 한 2, 3, 4글자 길어봤자 5글자 정도로 적는 주관식형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9급에서 11급 있을 때 있었던 유형이긴 한데요. 그때보다 훨씬 쉽고 지문 자체는 요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관식은 여러분 이 말을 찾아가면 거의 그대로 베껴 적을 게 나와요. 그래서 별로 주관식에 너무 주관식이라니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3부분도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건 단락을 배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A에서 H까지 8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걸 단락 앞에 이렇게 번호를 A, B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붙여놓고 내용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3개는 이미 순서를 표시를 딱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쯤에 A는 들어가고 그 다음 2개 들어가고 뭐 F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3개까지 G가 들어간다 해놓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5문제 배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문이 굉장히 좀 긴 형태가 된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유형이 2개 더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사실 6급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게 독해 일부분이잖아요. 틀린 문장 찾기. 그런 게 사라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 대신 그럼 독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쓰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쓰기는 총 45분 동안 진행되었고요. 일부분 작문하기부터 한번 보시면 99번과 100번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5개의 단락으로 된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5개 단락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그때 다를 거니까 일단 지문을 하나 딱 내놓고 99번은 이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시된 질문에 200자 이상으로 不少于200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못 알아보실까봐 형용사 뒤에 위가 들어온 건 항상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0자보다 적지 않게 대답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100번은 역시 이 지문이에요. 99번에 나온 이 지문 내용을 읽고 질문을 할 때 너는 이런 견해에 동의해 안 해? 라고 묻는 그래서 논술을 하는데 요거는 600자 이상으로 논술을 하는
그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99번 문제의 경우는 지문 내용을 활용하되 자신의 기준으로 그 질문에 맞게 그리고 200자 정도가 조금 넘는 선으로 나름의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베껴 쓴다고 되는 것은 좀 아닌 그런 분위기였다면 2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창작 작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음 중 입장을 고르고 논설문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9급에서 11급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하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천자를 어떤 주제를 주고 논설문을 쓰는 거였거든요. 이제 고등에 아마 쓰기는 논설문 쓰는 게 하나쯤 나올 거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600자 정도로 이번에 보니까 출제가 되었어요. 쓰기 이 부분은 번역학인데 한중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제시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바꾸는 건데 항상 번역에서 조심하실 것은 한국어 단어를 한자로 그대로 바꾸어서 중국어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이 표현을 중국어에서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해서 장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번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 단어장 이번에 특허가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6급 단어를 문장으로 암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문장 암기가 정말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문장을 많이 소스를 갖고 있어야 그대로 그 문형들을 끄집어 쓰는 거지 단어 암기하는 그런 단어장 혹은 단어 학습법은 좀 이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가장 대망의 말하기인데요.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던 파트예요. 자, 일부분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쭉 나와 있으면 그거를 중국어로 바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는 건 통역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인데 두 문제 나왔는데요. 약 7분 걸렸고 문제당 1분 준비 시간 주고 2분 말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2분을 말한다는 게 2분 한번 여러분 지금 재워보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국어.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2분을 채우면 진짜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이제 학생들이 말을 하게 되면 떠듬떠듬 말하게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아주 유창하게 2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인용 두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문제를 유출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차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호 기차, 뭐 365호 기차, 어디서 어디로 가는 뭐 좌석 이름 이렇게 있고 밑에 상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대신해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친구가 중국 기차를 처음 타는 아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친구한테 기차를 어떻게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 걸로 끊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줘봐라. 이런 식의 응용을 해서 읽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문제가 총 2문제 출제되었고요. 한 문제당 역시 3분 준비 시간 주고 3분 말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줄줄줄줄 아니니까요. 3분 말하기. 3부분 한번 보시면 팅材料 요게 이제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떤 지문을 들려줘요. 꼭 듣기 시험 치듯이.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총 4문제 중에서 2문제는요. 그 녹음에 나왔던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준비 시간 없이 바로 30초 안에 대답을 끝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 2문제는 역시 녹음을 근거로 하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쓰기 요거 있죠.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99번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그냥 질문에 대답하는 거랑 이제 그 지문 내용하고 관계는 있지만 의견을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개는 그 내용을 근거로 그대로 대답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약간 논설문처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분 준비, 3분 말하기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분석을 해보면 일부분 한국어가 굉장히 어색해서 이렇게 가일층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로 그 더빙한 거나 뭐 번역한 거 영화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2번 모든 문제 메모장은 밑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는 남길 수 있었고 물론 컴퓨터상으로요. 3부분의 경우 진짜 제가 놀랬던 건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약간 뉴스 듣는 느낌? 그래서 말하기도 힘든데 듣기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부분이 오늘 시험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 평가 한번 해볼게요. 1번 주관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주관식은 실제로 풀어보면 이제 제가 수업을 좀 조만간에 바로 개설을 할 건데
굉장히 사실 쉬워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가 더 어렵고요. 듣기 난이도가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길어져서 그래요. 모든 게 길어져서 보기도 지문도 그리고 이 맞춰야 되는 문제 수도 다 길어져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기가 엄청 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요 주관식이 한두 문제씩 한 문제씩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대로 불러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 있으면 이걸 놓치는 거고 그렇겠죠. 이거 읽고 있으면 듣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서로 꼬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정확한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제가 할 문제고요. 자, 독해난이도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틀린 문장 찾기 이런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 200점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7급은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난이도고요. 쓰기 말하기가 정말 이제 문제인 거죠. 뭐. 평상시에 정말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이거는 고등에 대한 고지가 있기 전부터 항상 얘기했었어요. 6급 따면 뭐하냐? 이거 말을 해야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읽게 말을 많이 시키는 건데 그 전부터요. 항상 말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나는 그냥 공부 위주로 하셨다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평가 기준이 좀 확실하게 발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지금 7, 8, 9가 9, 10, 11급일 때 올 과목 11급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11급이 나와요. 그게 5과목이었나? 네, 맞아요.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10급이 나온다. 그래도 11급을 줘요. 근데 뭐 2개가 10급이 나오면 이거는 10급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몇 점부터 7급을 줄 건지 어느 선부터 꽈락으로 그냥 아예 급수가 안 나오는지 7, 8, 9의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오늘 모의고사 1회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6급 학습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가정하에는 조금만 더 공부하면 7급까지는 어떻게든 딸 수 있겠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IBT 형식으로만 시험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말하기가 들어가고 이러면 컴퓨터랑 연결되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독해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여러분 어떤 학원에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뭐 독학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수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속독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독해 4부분이죠. 우리 6급에서 문제를 바로 답만 타다닥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IBT일 때는 지금도 6급은 힘들어요. 왜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은 지문이 더 길어요. 문제가 7문제씩이에요. 엄청 올라가서 또 한참 내려오면 또 문제를 읽고 올라가면 방금 문제가 뭐였지? 자꾸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해를 IBT로 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내용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모의 테스트 문항은 실제 예정 시험 90문항이거든요. 근데 좀 104까지 갔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조금 테스트해보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유형 난이도 분석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시험을 치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6급 수업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저 6급 강의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한테 응당 4급에서 혹은 5급에서 배웠어야 할 어휘 용법, 어법, 문구, 구문 이런 걸 딱 물어보면 학생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4급, 5급 얘기를 이렇게 보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급 얘기 좀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장난반, 뭐 진단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초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구나 하잖아요. 제가 이 급수 중에 가장 중요한 급수를 고르라면 저는 5급을 고르겠어요. 5급은 사람의 허리와 같아요. 딱 이 부분. 우리가 허리가 튼튼하면 바로 설 수 있죠. 어디든 이렇게 꼿꼿하게 설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5급을 기준으로 해서 4급이 여러분 되게 웃길 것 같죠? 뭐 되게 쉽겠지 나한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원 오프라인에서는 4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원스쿨에서는 4급 동영상을 찍었잖아요. 찍으면서 되게 놀랐잖아요. 4급 되게 어렵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어법들이 이만큼 벌써 있었구나. 근데 6급 학생들이 몰랐던 거구나. 네, 어휘도 이거 단순히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면 정말 이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5급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허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사실 6급 금방 나오거든요. 6급이 확실하게 이제 딱 되고 나면 7급, 8급 정도는 제가 볼 때 나와요, 그냥. 7급은 진짜 나와요. 근데 보통 4, 5급에서 여러분이 문제풀이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6급을 하려니까 6급에서부터 이제 날린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뭐 홍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쌤 홍보하나? 네,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 최현정 사단은요, 다른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탁탁 선생님들 팀하세요 이렇게 한 팀이 아니에요. 왜 최현정 사단이겠어요? 제가 직접 뽑은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는 전부 석사예요. 중문과 석사. 왜냐면 저는 본과 혹은 학사만 해서는 이 HSK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욕해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3명이 같이 한 연결을 가지고 4급에서 쫙 타고 올라오게끔 모든 교재, 프린트, 지식 포인트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최현정 사단의 4급은 물론 4급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만점이 나올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지만 거기서 꼭 알아야 될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 5급도 마찬가지 해서 저희 사단의 4급, 5급, 6급을 밟고 6급에 딱 올라온 학생은 때깔이 달라요. 그냥 6급도 쉽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 송강희 학생 제 인터뷰, 제 강의의 후기를 인터뷰로 한 거 한번 찾아보실게요. 최현정 쌤 후기, 뭐 인터뷰, 송강희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실명 어차피 다 노출된 상태니까 저희 팀에서 4급, 3급부터 들은 애예요. 근데 6급 거의 점수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270대로 나와서 대학을 간 애예요. 중국에 가본 적 없어요. 저희하고만 공부했어요. 최현정 사단에서. 그렇게 충분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미 머릿속으로 7, 8, 9 수업 개설을 어떻게 해야겠다 계산이 끝난 상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7, 8, 9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회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오늘 제가 했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